당신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생각해보라. 해고당하는 상황에서는 노동으로 얻는 소득이 흐름을 멈춘다. 그러나 자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소득의 원천을 실제로 잃었는가? 아니다. 당신의 노동을 살 사람을 잃었을 뿐이다. 당신의 자산은 모두 고스란히 남아있다. 시간, 체력, 지능이 그대로 있다. 기술과 경험이 여전히 당신 것이다. 안녕하세요. 나에게 힐링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라 뉴컴 작가의 당신의 잠든 불을 깨워라 입니다. 작가는 행동경제학자이자 개인 자산관리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행동경제학을 통해서 여러분의 경제활동에 유리하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트 1. 워밍업. 돈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왜 유독 내 인생에는 돈이 따르지 않을까?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는 돈의 메시지들. 돈과 계층을 입에 올리는 것이 금기일지는 몰라도 실상 우리는 늘 돈과 계층에 대해 이야기한다. 정확히는 말이 아니라 입 밖에 내지 않는 사소한 사회적 신호로 이야기한다. 어디에 사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부모와 아이가 어떤 학교를 다녔거나 다니는지, 어떤 차를 모는지, 어디에서 물건을 사는지, 어떤 어휘를 쓰는지, 어떤 단체나 명분을 지지하는지, 얼마나 베푸는지가 모두 사회 경제의 사다리에서 우리의 위치를 알리는 메시지를 내보낸다. 돈 메시지는 사회 곳곳에 스며 있다. 노래, 영화, 문학 작품에도 돈 메시지가 들어있다. 어른이 되어 연인을 만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종교 활동을 할 때는 돈 메시지가 한층 더 힘을 얻는다. 돈 메시지는 어디에나 있다. 어떤 것은 알아채기 어렵고 어떤 것은 쉽다. 어떤 것은 긍정적이고 어떤 것은 부정적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지, 돈을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하는 데 한몫을 한다. 돈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자신이 어떤 돈 메시지를 접했는지 명확히 밝히고 그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마음에 새겼는지 또 오늘날 그 메시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파트 2. 이론편. 처음부터 다시 쓰는 돈 심리학. 오직 새로운 관점이 새로운 부를 만든다. 내가 돈을 통제한다는 느낌이 중요하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대부분 우연이나 운명의 여신 또는 비슷한 대상이 일으킨 것이라고 믿는가? 아니면 당신 운명은 당신이 만든다고 믿는가? 내가 그동안 조사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 삶에 일어나는 사건을 우연이나 운명의 신 같은 것이 결정한다고 믿는 사람보다 자기 운명은 자기가 만든다고 믿는 사람이 돈을 다룰 때 훨씬 더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다. 모든 소득 집단에 걸쳐 내 운명의 주인은 나라고 믿는 사람들이 대체로 자기가 가진 돈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다. 깜짝 놀랄 일이다. 연소득이 25,000달러, 약 3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15,000달러, 약 2천만 원 이상인 사람만큼이나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간 관점을 지녔거나 자기 행동이 삶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대체로 자기가 가진 돈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다. 조사에서 이들은 두려움과 스트레스, 분노, 무력감을 더 많이 느꼈다고 밝혔다. 운명의 여신이 내 삶을 결정한다고 믿느냐, 내가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느냐는 뿌리 깊은 개개인의 믿음이라서 쉽게 바뀌지 않는다. 재무 살림의 통제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인식을 키우고 미래를 보는 심상을 선명하게 가다듬는다면 굳이 소득을 올리지 않아도 돈에서 평안을 맛볼 것이다. 파트 3. 실천편. 나만의 맞춤 재무 계획 세우기.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불을 깨워라. 소득 중심에서 자산 중심으로 전환하라. 급료를 예로 들어보자. 당신에게 월급을 주는 고용주가 있다면 당신은 그 소득이 회사에서 나온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재무 살림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마음가짐을 취하기 쉽다. 소득의 원천을 달리 생각해 볼 길이 있고 그 길을 따라갈 때 당신의 관점, 일에 접근하는 방식, 미래 소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당신이 받는 월급이 과연 고용주에게서 나올까? 천만의 말씀. 고용주는 그저 당신의 시간과 기술을 빌릴 따름이다. 월급은 당신이 노동이라는 형태로 고용주에게 빌려주는 내부 재원을 값어치 있는 자산으로 바꾼 결실이다. 당신의 기술이 곧 자산이다. 따라서 당신이 받는 월급은 당신에게서 나온다. 소득을 생성하는데 자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도대체 무엇이 자산인지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중요하다. 사전에서 자산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쓸모 있거나 가치 있는 물건, 사람, 자질처럼 매우 포괄적인 정의가 나올 것이다. 소득에는 3가지 원천, 즉 땅, 노동, 자본이 있다. 태어날 때부터 자산이 넉넉한 행운아도 있지만 우리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날 때부터 자산이 없는 우리가 자산을 손에 넣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만의 재원을 활용해 자산을 만드는 법. 자산은 재원에서 나온다. 당신에게 아름다운 나무 한 판과 연장 목공 기술이 있다면 재원이 넘치는 것이다. 당신이 나무를 깎아 수제 의자를 만들었다고 해보자. 그럼 자산을 만들어낸 것이다. 자산은 이렇게 남에게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합해 모아놓은 것이다. 누구에게나 자산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재원은 있다. 적어도 시간, 체력, 지능은 누구나 갖고 태어난다. 이 재원들을 조합해보라. 재원이란 내 목적에 맞춰 쓸 수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다. 상상력, 유머 감각, 친구, 미소, 인터넷이 연결되는 공공도서관, 지역 문화회관, 햇살이 모두 당신이 끌어낼 수 있는 재원이다. 자산은 창의적으로 이용할 재원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재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이때 창의성과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생긴다. 당신의 재원을 하나하나 찬찬히 생각해보면 대다수가 소득의 새로운 흐름을 가져올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소득이 강이라면 자산은 샘이다. 샘이 마르지 않게 유지하는 데 집중하라. 그러면 늘 강물이 한결같이 흐를 것이다.